저에게 있어서 군대란 안녕하세요. 준의 세계의 준입니다. 1편에서 우리 보부상님을 모시고 전역이랑 취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군 생활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커피 한 잔 먹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왜 직업군인을 하게 됐어요?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다니면서 사업했다고 했잖아요. 멍청한 생각을 했죠. 군대 가면 이제 장교는 핸드폰도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운영은 안 해도 전화로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솔직히 좀 있었어요. 또 이제 ROTC랑 학사장교로 가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저는 학사장교로 가야만 했었죠. 왜냐면 대학교 다니면서도 한 달 동안 또 훈련을 가야 되잖아요. ROTC는 사업을 중간에 쉴 수가 없으니까 네. ROTC를 선택하기는 힘들었고 학사장교로 결국은 사업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 그쵸. 이라고 하면 되겠네. 내가 무조건 직업군인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굳이 가지지는 않았어. 사실 그런 건 그렇지. 없었는데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느낄 수 없었던 애국심 이런 것들이 맞아. 또 생기더라고요. 보통 그런 뭐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 군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사실. 네. 근데 하면서 좀 하면서 생기는 것 느끼는 같아요. 거지. 네? 학군교에 입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학군교라는 거는 민간인이 소위를 달기 위해서 거치는 학교와 네. 같은 곳이잖아요. 학군교에 입소해서 제일 처음 느꼈던 감정은 뭐였어요? 제가 14시 입소인데 늦어가지고 14시 20분인가에 아이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 여보세요? 뭐 땡땡땡 소령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령이라는 그 글자가 너무 저에게 압박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민간이니까 소령이 무슨 계급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막 이제 학군교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하고 이제 강당에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랑 뭐 부모님들이랑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조금 여유 없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입소를 했죠. 첫 느낌은 늦어서 정신이 없었고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네. 나 같은 경우는 네. 부모님이랑 이제 다 같이 갔는데 네. 학군교 정문에 바리게이트가 탁 열려요. 네. 차를 끌고 네, 가면 그쵸. 딱 입구를 들어갔는데 큰 걸음으로 알죠. 큰 걸음으로 90도 딱 90도 만들어서 걷는 거 있잖아요. 가 그거. 노래를 부르면서 밥을 네. 먹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네. 와, 어떻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맞아요. 불편하게 갈까라고 했는데 정확히 4시간 뒤에 내가 그러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군대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시면 자, 적응한다. 네. 학군교에서 훈련을 끝내고 네. 야전을 가셨을 텐데 네. 어디 지역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 강원도 원통에서 서아리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 보통 사람들이 네. 원통이라고 하면은 대충 알더라고. 그쵸, 군대를 알죠. 안 갔다 온 사람들도 네, 엄청 멀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요즘은 혹시 도로가 좀 뚫렸나요? 네, 뚫려가지고 그쵸. 이제 원통에서 서울까지 한 1시간 40분 정도만 맞아. 가면 갈 수 있는데 서아리에서 원통까지 가기가 정말 막 그 꼬불꼬불한 길에 아유. 어우, 근데 요즘에 또 길이 뚫렸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원통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겨우지 지원하세요. 네, 오히려 더 격오지가 편한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저 대대장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단기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보직이 되게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바뀐 이유가 전임자가 보직 해임 되면서 그 자리로 이제 땜빵으로 많이 갔어요. 군수장교라는 직책에 가가지고 중인데 근데 그 당시에 하필 부대가 이제 이전을 해야 돼가지고 군수가 거의 주 업무잖아, 그거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부대 재산들을 정리하고 실물과 전산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서 정말 힘들었죠. 저는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대대장님께. 제가 전포대장도 하던 친구가 보직해임이 돼가지고 제가 그 자리로 간 거거든요. 관측장교를 하다가 갑자기 군수관장이 또 보직해임이 되면서 거기로 갑자기?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 그때 이렇게 겪었던 그런 일들이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지. 네. 나도 인사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인사나 뭐 군수 같은 경우는 특히 사회생활 나와서 써먹을 수 있는 스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맞아요. 보통 대위들이 하니까. 그쵸, 대위들이 하죠. 근데 진짜 제가 포대장님들께 부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래도 이제 포대장님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맞아? 행보관님들도 너무 잘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직해임이 네. 되었어? 자세히는 말하지 않더라도 네, 네, 그냥 네, 네. 어떤 일 때문에 일단은 그 대대장님 스타일이 내가 임무를 딱 시켰을 때
못 믿었게 한다. 예를 들어서 뭐 포대장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에게 뭐 찔린다든가, 병사들이 뭐 마음의 편지를 쓴다든가, 군수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대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을 앞두고 이제 업무를 해 나가야 되는데 못 믿었거나 그러시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런 좀 스타일이셔가지고. 이게 부대마다 굉장히 달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대대장님이 되게 결단력이 딱 있으신 분이었나 보다. 어떻게 진짜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하긴 근데 중령 이상 되면 네. 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단해. 네. 네? 지금 이제 보부상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포병이라는 특성 때문에 약간 그랬던 거고, 네. 포병은 대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대대장이 장교 보직을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다른 병과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은 이제 여단장이나 연대장 네. 이 급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대장이 맘대로 할 수. 네? 전포대장도 했고 군수과장도 했잖아요. 네. 그럼 각각 전포대장 할 때, 군수과장 할 때 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네. 하는 게 있을까요? 전포대장 할 때에는 병사들을 같이 이렇게 이끌고 생활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한다고 해도 그 진심이 못 미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치. 네, 그럴 때 조금 힘들고 말년 병장들 또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맞아. 네, 말년 병장들이 막 예를 들어서 조금 집합하는데 늦게 나오거나 이러는데 또 막 1병, 2등병들은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오는 뭔가 회의감?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그렇지. 네. 우리가 속된 말로 병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라고 진짜 얘기하는-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네. 우리가 그들을 이해를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들도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그쵸. 그래서 서로 좀 그렇게 상충되는 게 좀 힘들었구나. 네. 네? 방금 이제 병사들만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네. 장교도 똑같잖아. 학군교회도 있어봤고, 네. 나 같은 경우는 교관으로서 포병교회도 있어봤기 때문에 네. 병사들이나 장교들이나 똑같아. 뭐. 네. 교관님 저 팔에 뭐가 나가지고요. 네. 막 햇빛 알러지가 있다고 막 네.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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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의 특성이다. 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네. 어떻게 이겨냈어? 어찌됐든 진심을 내가 먼저 보이면 통한다라는 뭔가 생각이 늘 있어가지고 뭐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또 어떤 친구는 진짜 막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저녁 한 11시 얘기해주고 또 조금 제 권한에서 조금 부족하다면 뭐 포대장님께 다시 또 얘기하고 좀 그랬던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병사와 부사관과 포대장님의 그 중간에 이제 전포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병사들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이렇게 듣고 잘 경청하고 해서 균형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제 전포대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그치. 소대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일 그렇지. 거고, 예. 그런 분들은 아마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게 그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재자의 역할로서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줬다면 네. 조금 더 쉽게 군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부담을 크게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쵸. 하는. 맞아? 포병교에서 교관과 제자로 만났잖아요. 그때 좀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교관님 특징이 화를 내시기 전에 귀가 빨개지시잖아요. 맞아. 귀 딱 빨개지시는 거 보면 오늘은 좀 건들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끼리도 그런 눈치들을 봤죠. 맞아? 너 화낸 것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어? 나는 그렇게 화를 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무박으로 훈련을 할 때가 있었어요. 포병학교에서. 이게 산을 막 30km 돌아다니는. 맞아요. 텐트를 치고 이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애들이 엄청 막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늦게 이렇게 막 능그적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교관님이 빨리 해!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이거 네. 변명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때는 17년도였는데, 그쵸? 그쵸, 17년도 나도 막내였단 말이야. 교관이 3명 있었죠? 다른 분들은 소령급인데 나 혼자 대위 막내란 말이야. 그러네요. 네. 근데 나도 제일 먼저 와서 뭔가 해본다고 이제 하는데, 네. 우리도 그 전날에 막 근무 서고 하니까 새벽 3시까지 하고 5시에 또 나와야 돼. 그 잠을 거의 못 자니까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잤거든. 네. 텐트에서라도. 그럼 불편하겠지만 네. 그냥 민기적대고 있는 거야. 네. 훈련을 1시간대 훈련해야 되는데 네? 작가로 등단을 하셨잖아요. 군생활 하면서. 네, 그쵸.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되셨어요? 이게 제가 군대
군대에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국방부 장관상 정도 하나 받아보고 한번 전역을 해보자.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GP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GP는 정말 외딴 섬 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앞에 북한을 보면 완전 암흑이고 뒤에 보면 막 GOP 전선이 막 근데 그때 그 감성이 막 폭발을 한 거예요. 별들은 별만 엄청 많고 예. 그래서 그때 18년도에 그 병영문학상을 한다고 하길래 그때 이제 행군이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근데 그게 입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1등을 하면 국방부 장관상에 상금 500만 원에다가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국 문인협회랑 네. 같이 맺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년도에 제가 입상을 하고 아, 내가 내년에는 진짜 칼을 갈아봐야겠다. 진짜 잘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1년 동안 좀 준비를 했죠. 뭘 쓸까, 또 뭐 시도 읽어보고, 뭐 필사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때 마침 전포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전포대장을 하면 사격 지휘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포대 사격본부, 뭐 관측병, 포수, 뭐 포수들 중에서도 뭐 1, 2, 3, 4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있잖아요. 포수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가 되어야만 명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의 그런 생각들을 뺑 소행성이라는 시에 담아가지고 썼는데 네? 1등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게 진짜 대단한 게 1등 하기가 진짜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 어렵죠. 엄청 많이 지원하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한 번씩 도전해볼만 하다. 사회에서 시인 되기는 진짜 100만 배 어렵거든요. 진짜 훨씬 힘들죠. 커피 한 잔 먹고. 그럼 군터뷰의 공식 질문을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네. 보부상님에게 군대란? 저에게 있어서 군대란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다. 네? 아, 이게 제가 진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제가 전역하기 전날에 GOP에 있었거든요. 그동안 학군교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눈 감고 쭉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회에 있어서 조금 더 치열하고 힘든 부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뭔가 군대 때 있었던 정말 그 힘들었지만 같이 그 전우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면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나도 그런 것 같아. 네, 그쵸. 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거기서 함축적으로 거의 많이 해본 것 같아. 그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글도 쓰시는데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잘 돼서 다시 한번 네. 인터뷰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끝!